안녕하세요. 저는 43살이고 슬하에 딸과 아들 각각 하나씩 두고 있는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어느덧 올해가 15년이 되었네요. 저는 28살에 시집을 왔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많은 31살이었고요. 신랑은 늦둥이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온 집안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자랐죠. 그래서 저와 시어머니는 나이가 48년이나 차이가 나셨어요. 저는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를 9년째 모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시집 오고 6년 만에 치매에 걸리셨거든요. 이날 이때까지 9년 내내 점점 치매 증상이 심해지는 어머니를 모시고 보살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6년 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 그거 하나 때문이죠. 저는 제 평생에 저희 시어머니처럼 그토록 어질고 선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손에 자란 제 남편도 무척 선해요. 제 가정 환경은 정말 불우했는데 말이죠. 아버지의 잦은 외도로 인하여 제 어머니는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알코올 중독이 되셨어요. 어머니는 정신치료까지 받으실 정도로 심각한 증세를 보이셨습니다. 또한 제 아버지는 그걸 빌미로 어머니께 이혼을 요구하셨고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시기쯤에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을 하셨어요. 그 이후로 아버지는 저희와 연을 끊으신 듯 했습니다. 전 그날 이후로 아버지를 한 번도 볼 수 없었거든요. 저는 위로 오빠가 2명 있는데 가정 환경이 불우해서 그런지 둘 다 참 엇나갔습니다. 큰 오빠와 작은 오빠들은 시비를 걸거나 절도를 하거나 상습적으로 경찰서를 들락날락 했어요. 그 밑에서 저는 학대에 가까운 폭력도 참 많이 당했었죠. 저희 어머니 또한 제정신이 아니셨기 때문에 전 방치되다시피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의 남편과 저희 시어머니를 만난 것은 정말 하늘이 도운 천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을 나오는 일이었어요. 저는 집을 뛰쳐나와 부모와 형제의 연을 끊고 혼자 독립했습니다. 스스로 살아가고 있다가 아는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었죠. 남편은 매일 맞아서 눈물 그칠 새 없이 자란 저를 무슨 공주님처럼 착각하는 것처럼 저를 귀하게 대해줍니다. 남편과 있으면 정말 제가 어느 나라 공주가 된 것 같곤 했어요.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았던 그날은 아직도 선명히 기억이 납니다. 부끄럽게 볼을 붉히며 결혼해달라고 한쪽 무릎을 꿇고 반지를 끼워주는 제 남편은 그날 정말 백마를 탄 왕자님 같았어요. 저는 저희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어질고 선한 건 누굴 닮았나 했는데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습니다. 저는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남편과 같이 시어머니를 뵈러 갔어요. 저도 그 당시에는 제가 살아온 환경이 불우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반대하시면 어떡하나 마음을 졸였죠.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어머니는 저를 정말 환영해 주시더라고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직접 음식을 하셨다고 하시며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데 이 정도의 정성은 쏟아야지 라고 활짝 웃으시며 제 몫의 하얀 쌀밥에 고기 반찬을 얹어주셨습니다. 부모정을 몰랐던 처지라 밥을 먹으면서 갑자기 울컥
눈물이 차올랐죠. 어머니를 처음 뵙는 자리였는데 말이죠. 그때 당황하신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생각나네요. 어머니는 아이고 미안해요. 아가씨, 내가 생각 없이 아가씨 음식에 손을 대서 그래요. 우리 아들한테 해줄 버릇 하다 보니까 몰랐어요. 울지 말아요. 라고 하시며 본인의 탓이라고 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어찌 그리 따뜻하던지요. 그날 저는 어머니께 정말 반했습니다. 결국 저는 처음 본 어머니의 품에서 펑펑 서럽게 울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될 분 앞에서 멋진 며느리라고 믿고 맡겨만 달라며 호언장담을 할 계획이었는데 펑펑 울기만 했더니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걱정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밖에서 단 둘이서 잠시 만나자고 하셨어요. 저는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거든요. 처음 본 아가씨가 밥을 먹다 펑펑 울고 집을 나갔으니 이상한 여자라고 오해해도 그럴만하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전통찻집에서 어머니가 절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제게 통장을 하나 내어주시더라고요. 통장 안에는 3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치면서 돈을 왜 주시는 거냐며 한사코 거절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처음 어머니를 뵙던 날 으끄거리며 눈물을 삼키려고 애쓰는 저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셔서 제 남편을 불러 자초지종을 캐물어 보셨다고 해요. 제 남편은 제 사정을 어머니께 숨김없이 말을 다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책임지고 싶으니 결혼하게 허락해달라고 말했대요. 그런 남편마저 저에게 감동적이었는데 어머니는 제가 한사코 거절하는 통장을 굳이 바득바득 제 손에 쥐어주며 말씀하셨어요. 지영아, 어떤 나라에는 결혼을 시키려면 남의 집 귀한 딸을 데리고 올 때 집도 팔고 소도 팔아 지참금을 주고 데려온다고 하더라. 내가 모은 돈이 많지 않아. 고작 3천만 원에 너를 데려오는 것만 같아 너에게 미안하구나. 턱없이 부족하고 모자란 돈이지만 이 돈으로 네가 사고 싶은 것들 다 사고 하고 싶은 혼수도 해서 시집와 줄 수 있을까? 라며 제 손을 꼭 잡으셨죠. 부모의 정을 모르고 자랐던 저는 그런 어머님께 다시 한번 반했습니다. 결혼하면 살 집이라며 본가에서 나와 혼자 살고 있던 남편의 아파트를 일부러 처분한 뒤에 어머님을 모시며 살고 싶다고 아득바득 우겨서 어머님 댁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모시겠다는 저의 말도 정말 수차례 거절하셨습니다. 저의 끈질긴 설득과 노력 그리고 애정 공세에 어머니는 결국 마지못해 허락하셨죠. 남편은 위로 형과 누나들이 5명이 있습니다. 6남매의 막내죠. 제가 어머니를 모신다는 소식에 남매들에게도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들도 어질고 선한 시어머니를 닮으셨는지 시집살이가 뭔지 구경도 시켜주지 않으셨어요. 제게 커다란 언성 한번 높이신 적도 없으시고요. 시아버지는 남편이 아주 어린 갓난아이 시절에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젊지 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6명의 자식을 건사하셨죠. 지금 환갑을 바라보시는 아주버님은 자신이 평생 살아오면서 어머니가 큰 언성 한 번 높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루는 바쁜 제삿날 도와드리지 못할 망정 배운 것이 모자라 양념병을 하나 깨뜨려버려 제사 음식도 다 망쳐버리고 병도 깨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곤 형님과 아주버님 앞에서 손에 힘이 빠져 놓쳤다며 남편 보기 부끄럽다, 늙으면 죽어야 된다고, 나도 남편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한없이 커다란 사랑을 느끼며 살았어요. 어머니가 외출을 하시고 돌아오시면 항상 어머님 손에는 까만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군것질거리를 참 좋아했거든요. 저는 아이스크림을 참 좋아했습니다. 밥 한 그릇 뚝딱 하고 냉동실에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꺼내 쩝쩝거리고 먹고 있으면 이빨 다 상한다고 그만 먹으라고 등짝을 찰싹 때리시다가도 외출할 때 돌아오시면 항상 집 앞 슈퍼에서 제게 가져다 줄 아이스크림을 2봉다리씩 사들고 귀가하셨죠. 저는 그런 어머니가 참 좋았습니다. 결혼하고 2계절 정도 지났나? 어머니랑 저랑 신랑 이렇게 셋이서 술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날도 제가 곱창이 너무 먹고 싶다 노래를 부르니 어머니가 곱창을 사와 직접 집에서 구워주셨던 날이었죠. 맛있게 잘 먹다가 저는 술이 과했던 건지 뭔지 속마음을 얘기하다 서름만 가득한 제 어린 시절을 고백했었습니다. 방치당하며 학대를 받아왔던 시절을 말이죠. 줄곧 서럽기만 했던 저는 얘기를 하다 결국 시어머니 앞에서 엉엉 울면서 술주정을 했습니다. 저희 남편과 시어머니는 어른 어려운 줄 모르고 과음한 아내이자 며느리인 저를 혼내긴커녕 둘 다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저보다 더욱 서럽게 우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꼬. 얼마나 서러움에 사무쳤을꼬. 지영아, 인제는 괜찮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가 네 부모의 몫까지 더욱 잘해줄 테니 이제 그만 잊어라. 우리 집에서 셋이서 새롭게 출발하자. 하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죠. 저는 그렇게 엄마가 한 명 생겼던 날이었어요. 어머니는 입버릇처럼 제게 너는 내 막내딸이다 하셨어요. 항상 집으로 귀가하시면 공주야, 엄마 왔다 하셨었죠. 그런 어머니는 제가 뭐가 그리 귀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인지 일 한번 제대로 시키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제가 아깝고 자기에게 와줘서 오히려 고맙다며 손에 물 한번 묻히려고 하면 벌벌 떠셨어요. 명절에 손님들을 맞이하거나 제삿날처럼 상을 차리게 되는 날이면 어머니는 항상 가장 마지막까지 밥을 드셨습니다. 제가 먼저 조금씩 치우려고 하면 아직 덜 먹었다고 방에서 쉬고 있으면 치울 때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시곤 저 몰래 살금살금 설거지를 하시려곤 했죠. 그릇을 몰래 치우려고 하다 저에게 들키시게 되면 이런 것들은 원래 엄마가 하는 거다 라고 제게 안 주시려고 했어요. 그럼 저희는 서로 어머님이 이런 일을 왜 하세요? 저 시키세요. 라고 하면 아니다. 이런 일은 엄마가 하는 거다.
네가 왜 하려고 하니? 라며 옥신각신 실랑이를 하곤 했죠. 그럼 남편이 이런 일은 아들이자 남편이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머님은 옳다구나, 그게 맞는 일이라며 저를 끌고 소파에 앉아서 같이 TV를 보곤 했습니다. 제 손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하나 쥐어주시고 말이죠.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임신했을 때도 손대면 부서질까 전전긍긍 하셨어요. 둘째를 임신했을 적에 남편이 회사에서 출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갑자기 몸살이 도졌던 건지 밤에 열이 미친 듯이 오르더라고요. 자다가 갑자기 아팠던 것이라 어머니께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 새벽에 끙끙거렸습니다. 어머니는 나이가 있으셔서 귀가 어두우신 편인데도 제 작은 끙끙거리는 소리를 들으셨던 것인지 새벽에 놀라 달려오셔서 밤이 새도록 간호를 해주셨어요.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제 열을 계속 식혀주면서 말이죠. 아이를 낳고 나서 친정이 없어 집에서 산후조리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아이를 낳을 때마다 몇십만 원씩 턱턱 지불해서 값비싼 미역을 사오셔서는 직접 미역국을 끓여주셨어요. 몸이 무거워 움직이지 못하는 저는 그저 죄송할 따름이었지만 어머님은 항상 내가 우리 막내딸 챙겨주는 건데 뭐가 그리 죄송해. 죄송해하지 말아라. 이 엄마 마음이 너무 서운해지려고 한다. 라고 하시며 제 무거운 마음도 덜어가셨습니다. 저는 그저 감사해요, 어머니 라는 말만 되풀이했었네요. 제 인생의 구원자 같았고 그저 비처럼 느껴졌던 저희 어머님의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갑작스럽게 치매에 걸리셨어요. 치매에 걸리셔서 자기 이름도 사는 곳도 아무런 것도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곱고 귀여운 어린아이가 되셨지요. 형제들끼리 모였고 누가 모셔야 될지 정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형님들은 형편이 너무 어려웠고 아주버님들도 사는 게 녹록지 않아 그저 요양병원에 간병인을 붙여서 모시는 것은 어떻냐는 말까지 나왔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기꺼이 제가 모시겠노라 당연스레 말했어요. 제가 아니면 누가 모시냐면서 말입니다. 시집 온 지 6년 만에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지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셨어요. 하루가 지날수록 나날이 심해지셨습니다. 저 혼자서 9년 동안 똥과 오줌을 받아내기 일쑤였죠. 정신이 온전치 않으셨고 간병인처럼 남의 손에 어머님을 맡길 순 없었기 때문에 항상 보호자가 상주해야 했죠. 그래서 저는 집에 잘 들여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자식들 얼굴도 잘 보지 못했고 제대로 씻을 수도 없었어요. 매일같이 보호자 침대에 몸을 구겨서 누워 잠들었죠. 남편 품에서 잠을 잘 수 있는 날은 정말 손에 꼽았습니다. 형님들 중 한 분이 절 위해 병원에 계시지 않으면 불가능했죠. 그러다 최근 2년 동안 어머님은 기력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힘이 없으셔서 볼 일도 제대로 보지 못하셨죠. 그렇게 힘든 병간호 생활이 매일같이 지속되었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평생 이렇게 수발만 들어도 좋으니 내 옆에서 제발 살아만 계셔달라고 하늘에게 빌었던 이유와 이제 당신도 고생했으니 간병인을 고용하자는 남편의 제안에도
한사코 거절하고 내 손으로 어머니를 돌본 이유는 정신이 온전하셨던 그 몇 년간 올고지 제게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입니다. 어떤 봄날 길을 가다 노란 개나리가 폈더라고요. 어머님 생각이 나서 가지를 하나 꺾어 보여드렸더니 제게 받은 개나리를 다시 제기에 꽂아주시며 말하시더군요. 아이고 이쁘다. 이리 예쁜 아가씨는 네 집 딸입니까?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요? 저는 박덕순 여사님 딸인데요. 할머니도 딸 있어요? 했더니 있다 말고 나는 딸이 많지. 우리 지영이가 막내딸이고 위로 아들이랑 딸이 셋씩 더 있다 하셨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막내딸이라고 하셨던 소리는 진심이었단 사실을요. 저는 막내 형님 다음으로 가슴으로 낳은 또 하나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제게 공주라고 불렀던 말이 진짜 제가 어머님의 막내 공주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저는 펑펑 울었어요. 저는 복이 많은 며느리란 사실을 스스로 뼈저리게 잘 알아서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실 때도 항상 감사했고 사랑했으며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후회가 되었습니다. 왜 난 더 잘해드리지 못했던 건가? 왜 사랑한다는 말을 매일매일 해드리지 못한 걸까? 난 정말 어머니를 진짜 엄마처럼 여긴 것일까? 하루하루 후회가 되었죠. 병간호가 생각보다 몸도 마음도 지치는 일이라 지칠 때면 형편이 저희 집보다 어려워서 아등바등 사는 형님들이 왜 도와주시지 않는지 원망도 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말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사무치게 후회가 되더군요.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제가 더 잘해드릴 텐데 말입니다. 오늘이 어머님이 다시 남편 품으로 돌아가신 지 꼭 7개월이 된 날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그날 밤 잠을 자고 있으면 한사코 깨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 어머니가 절 깨우셨던 처음이자 마지막 날이었어요. 눈을 비비고 할머님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제 손을 가져가셔서 5만 원짜리 한 장을 쥐어주시며 속삭이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옆 침대 할머니가 집으로 가고 보니까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너한테만 주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소리도 하지 말고 혼자서 맛난 아이스크림 사 먹어야 한다. 하시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날은 아주머님들이 시간을 맞춰서 점심시간에 우르르 몰려오신 날이었어요. 새 형님들도 병간호하고 그러려면 잘 챙겨 먹어야 한다며 밑반찬들을 바리바리 싸다 주셨던 날이기도 하고 어머님 얼굴을 보러 오신 날이었죠. 저희 남편도 퇴근하고 저와 어머님 볼 겸 저녁 9시에 들렸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침 9시에 태어나는 할머니가 떨어뜨린 돈을 주우셔서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가 본인 자식들이 아닌 제게 돈을 주신 거였어요. 눈에서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졌죠. 훌쩍이는 저에게 어머니는 왜 우노? 누가 그랬노? 라며 어쩔 줄 모르는 어머니께 저는 사랑한다고 수차례 말하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다시 어머님을 재우고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낌새가 아주 이상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어머님 심장에 귀를 가져다 대보니 뛰지 않고 있었습니다. 코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보니 숨을 쉬지 않으셨죠. 제게 5만 원을 쥐어주신 그날 새벽에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하늘도 어머니의 어질고 선한 심성을 아신 건지 돌아가시는 마지막 날 자식들 얼굴을 다 보게 해주시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치르면서도 바쁘게 손님들을 맞아야 할 저는 울면서 쓰러지기를 5번 했고, 그러다 장례식장에서 응급실로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인 저는 어머니가 떠나가시는 길에 게으르게 누워만 지냈습니다. 어머니를 발인한 날 형님들과 아주버님들 그리고 남편과 저는 오열했습니다. 어머님을 땅에 묻으면서 우리들은 우애 좋게 앞으로 잘 살 테니 걱정 말고 마음 편히 가시라며 그렇게 저희는 어머님을 보내드렸어요. 7개월째인 지금도 아직 정신이 안 차려집니다. 아직 중학생인 딸과 아들은 제게 엄마 힘내요 라며 매일 안아줘요. 며칠 전에도 형님이 오셔서는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리 축 처져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라고 하시며 저를 혼내셨죠. 그 말을 들으니 정신이 번쩍 차려지더군요. 아직은 어렵지만 어머니를 보내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5만 원짜리를 고이 접어 베개 밑에 넣어두고 오늘은 꿈에 나와달라 빌며 잠에 들어요. 꿈에 나오면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을 외치려고 준비도 합니다. 제가 가장 버티기 힘든 것은 여전히 집 여기저기에는 어머니 흔적이 가득한 현실이에요. 특히 저 주려고 항상 아이스크림을 봉다리째로 담아오셨던 그 까만 비닐봉지를 보고 있으면 눈물이 절로 나서 누가 가슴을 쥐어뜯는 것처럼 아프고 미어집니다. 다음 생엔 제가 처음부터 어머님의 딸이 되고 싶은데 저만의 커다란 욕심이겠죠?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 모두가 저희 어머니의 명복을 빌어주세요. 다음 생엔 아무 고생 없이 평생을 행복하게 사시길 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꿈에서 만날 어머니께 사랑한다고 말할 준비를 마치며 잠에 들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